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선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주도해서 이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겁니다. 박성민 비서관이 인선된 것은 지난달 6월 21일입니다. 정부가 밝혔던 그간의 과정들 모두가 박성민 비서관이 인선되기 이전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성민 비서관은 시간을 거스리는 초능력이 있는 겁니까? 3주 만에 정부의 대응 정책을 주도했다는 주장부터 이런 찬양까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접하면서 북한 정권의 우상화가 연상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의 정부 계획인 6년 연장보다도 훨씬 약한 3년 연장에 대해서조차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무부처는 이에 반대하거나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은 인선 후 채 한 달도 안 돼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반대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수백 번 양보해 박성민 비서관이 시간도 거스리고 정부의 대응 정책도 뚝딱 만들어내는 초유의 능력자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청년비서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인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박성민 비서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박성민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번 사례처럼 정책 추진을 두고 실적 가로채기가 벌어지는 일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다 해놓은 일에 편성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이 번역만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됐던 것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그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선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주도해서 이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겁니다. 과연 박성민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 사실일까요? 이는 13일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에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 필요성을 분석했고 2월에서 4월에 보호 종료 아동 당사자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4월부터 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하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국정현안-안전점검 조정회의에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방안 관련해 논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성민 비서관이 인선된 것은 지난달 6월 21일입니다. 정부가 밝혔던 그간의 과정들 모두가 박성민 비서관이 인선되기 이전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성민 비서관은 시간을 거스리는 초능력이 있는 겁니까? 박성민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 그간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을 보고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고생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박성민 비서관 작품이라고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박성민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다. 이번 추경에도 박 비서관 주도로 청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3주 만에 정부의 대응 정책을 주도했다는 주장부터 이런 찬양까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접하면서 북한 정권의 우상화가 연상되기까지 했습니다. 수백 번 양보해 박상민 비서관이 시간도 거스리고 정부의 대응 정책도 뚝딱 만들어내는 초유의 능력자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청년 비서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인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상민 비서관의 초능력은 알려진 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보호 기간을 현행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정부 계획인 6년 연장보다도 훨씬 약한 3년 연장에 대해서조차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 작년 국감부터 최근까지 반복해서 얘기할 때에도 주무부처는 이에 반대하거나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민 비서관은 인선 후 채 한 달도 안 돼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반대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박상민 비서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박상민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그동안 보호기간 연장 등 지원 강화에 목소리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까? 저는 오늘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은 물론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또한 지원 강화를 천명한 마당에 이제는 저희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법안의 수용 여부는 정부 계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든 야든 청와대든 국회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정책 추진을 두고 실적 가로채기가 벌어지는 일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